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제가 많이는 알지는 않지만 저는 어떤 이제 앞으로 시나리오를 쓰냐면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의 범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로 문제를 국한시켰을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초기에 대응을 잘 했니 못했니 이런 거 따지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제가 영어 단어가 틀리지 않으면 원래 WHO인가가 이미 이걸 팬데믹이라고 선언을 했죠. 근데 그 팬데믹 전 단어가 제가 틀리지 않으면은, 틀릴 수도 있어요. 졸꾸러기 여러분이 틀리면 나중에 고쳐서 에피데믹일 거예요. 그거는 유행병이고, 팬데믹은 전 세계적인 유행병. 그래서 그걸 WHO나 미국 같은 나라가 함부로 이거를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또 주가나 이런 금융시장에 영향을 너무 심하게 받으니까 안 쓰다가 이제 어느 시점부터 팬데믹이라고 완전히 선언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 다 보실 수 있잖아요. 해외에서 확진자 숫자가 어마무시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확진자 속도가 늘어나는 거고, 지금 그 검진을 못 하는데도 태반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확진을 확인 못한 것도 많아갖고, 이게 지금 언제 멈추고 어떻게 멈출지 그게 가늠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초기 대응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좀 세츄레이션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지금 이제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라는 그 특이성 자체가 뭐냐면은 수출을 해야만 유지가 되는 나라예요. 근데 다른 나라가 망가지면 어떻죠? 다른 나라가 망가지고 교육이 줄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뉴스 보니까 만도가 여러분 상장회사인데, 만도가 되게 큰 회사거든요. 만도가 무슨 지금 IMF 온 것처럼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더라고요. 항공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내수시장도 완전 싹 다 죽었고. 근데 지금 내수시장 죽은 거는 사람들이 몸을 움츠려서 우리나라 감기만, 우리나라 코로나만 해결되면은 다시 사람들이 이렇게 딱 기지개를 피면서 나가면 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지금 수출이 정말로 확 줄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경제 불황이 올 거라고 여러분이 이제 시나리오를 쓰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뭘 해도 최악을 가정을 해요. 그냥 최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1년 이상의 불황이 올 거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제 예측이 틀리면 어떻게 되죠? 다행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 예측이 맞으면은 저는 그렇다고 데미지를 아니면 입을 거예요. 근데 준비돼서 덜 입겠죠. 그냥 여러분, 이게 안티프레즈라는 사고 방식인데, 저는 옛날부터 어떻게 사고했었냐면은, 제가 옛날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다음에 박사를 하면서도 저는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제 친구 우리 박성옥 원장한테, 치과 원장한테, 얘가 치과를 할 거니까, 야, 너는 전문직이니까 안 굶어 죽을 거니까 어떻게 하냐? 너가 치과를 개원을 하면은 청소는 무조건 나한테 시켜주라.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내가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그 다음에 거기 코디를 나를 시켜주라. 그래서 나 꼭 그거는 나랑 각서 쓰는 거다. 그래서 각서도 쓰고 그랬어요, 실제로. 이메일도 내가 보내고 다 캡처도 해놓고, 성욱이도 진짜 우스갯소리를 알았어 청소랑 다 시켜줄게, 너 코디하면 잘할 것 같다 이래서, 그렇게 해서 항상 제가 뭘 했을 때, 망했을 때 살 수 있는 숨구멍을 만들어 놨었고, 또 제가 만들어 놓은 되게 구체적인 숨구멍이, 이거는 해외에서 살 생각.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누나가 있는데, 제가 싱가포르에 우리 그 학문적 아버지, 우리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 연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연구원으로 들어가면 한 500~600만 원 받을 거예요. 그게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삼성에서 일하면은 800~900 받아야 될 거를 거기서는 한 500~600 받을 거예요. 500~600. 그럼 좀 적으니까 낮에는 연구하고, 그때는 이제 그 학생이 아니라 풀타임 리서처로 일하고, 그냥 엔지니어로 일하고, 밤에는 우리 매형이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되게 유명한 피시볼을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오뎅이죠, 오뎅. 그래서 그 매형이 그 오뎅 만드는 거 그거 따라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는 어묵 빚어갖고, 그걸로 해서 내가
우리 매형한테도 말했어요. 나중에 안 되면 나 어묵 빚으로 올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어묵 빚고 그 다음에 그 리서치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겠다 해서 이게 되게 제가 이거는 해외에서 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경제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그냥 너무 막 최저시급 인생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왜냐면 가족이 있잖아요. 저는요 가족, 왜냐면은 제가 그냥 멀쩡하게 삼성 댕겼으면은 다 괜찮은 건데 제가 선택을 해서 리스크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 가족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가족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항상 나는 망한다고 결론을 내렸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어때요?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는 항상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일이 없을 거다. 그럼 우리가 일이 없을 때 정말로 세상이 다 망해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유튜브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페이스북입니다. 구글 애드센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우리가 수익이 되냐? 그런 걸로 좀 되고, 예? 아무튼 우리가 그 다음에 그것조차도 없을 때, 만약에 유튜브 막 서버가 파괴되고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일단은 회사 돈으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안 되면 제 자비로라도 직원들 월급을 주면서 결국에는 회사가 이제 파산을 하는 건데, 부도가 나는 건데,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너무 급작스럽게 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유예 기간을 주고, 그러니까 준비 기간을 주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해서 재정이 급격하게 나빠질 거니까 그 업무 시간도 줄여 나가면서 월급도 우리가 조금씩 줄이면서 딴 데로 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어떻게든 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영과 무한 이런 극단값은 세상에 사고 속에서나 존재하지 완전 제로, 완전 무한대 이런 건 없습니다. 어떻게 극대화하고 최소화하냐, 이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는 뭐 여러분이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외신을 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대책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종플루 때가 아마 70만 인가가 감기 걸렸을 거예요. 그때는 근데 타미플루인가? 그 약 이름이, 아무튼 그 약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제가 알기로 메르스인가 사스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그 유행병이 또 있었잖아요. 그게 아직도 뭐 원인도 정확하게 잘 모른대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완치를 할 수 있는 약이 없고 그냥 그것도 감기처럼 면역력으로 이겨내는 거지, 타미플루 같이 정확하게 이겨낼 수 있는 약이 없대요. 그냥 넘어간 거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위기는 여러분 계속 올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는 여태까지는 우리가 맨날 최악을 대비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최악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때는 최악을 대비하자가 아니라 최악을 인정하자입니다. 그래서 최악을 인정을 하셔야 되고, 이때 체질 개선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 이런 위기는 또 온다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치킨집 얼마나 많습니까? 조류독감 안 올 것 같아요? 또 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겹살집, 뭐 소고기집 얼마나 많습니까? 구제역 안 올 것 같아요? 또 온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뭐 선풍기 장사하시는데 그날 그해 여름이 뭐 안 더울 것 같은 게 안 올 것 같아요? 온다니까요. 내복 잔뜩 준비해놨는데 그해 겨울이 따뜻한 게 오는 게 안 올 것 같아요? 온다니까요. 언제나 위기는 옵니다. 그 다음에 구제욕도 왔었고 조류독감도 왔었고 계속 왔었어요. 그러면 그때 다 죽었냐, 이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회복은 하는데, 그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못 버틴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건 어떤 일을 하시건 간에 항상 이만큼의 리스크는 내가 완벽하게 계산은 못해도 1년은 공백기가 있을 거다. 1년은 공백기가 있을 거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을 계기로, 인생 길잖아요. 이런 기회가 오면은, 이런 위기가 기회래. 이런 위기가 오면 그걸 기회로 생각해서 이거를 안식년처럼 생각하고, 이때를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재점검하고 나를 발전시키는 시간으로 역으로 이용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로. 왜냐면은 그 안식년이라는 게 이제 보통 대학에 있잖아요. 대학이 이제 7년일 거예요. 7년이라고 1년 쉬시고 온가, 아니면 6년이라고 1년 쉰가, 아무튼 7년 단위로 돌아가는 건데, 안식 일처럼. 그러면서 자영업자도 이렇게 시즌제로, 그러니까 이 위기가 안 오면은 뭐 그냥 계속 가면은 뭐 버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이 위기가 뭐 3년마다 한 번 올 수도 있고 10년마다 한 번 올 수 있지만, 오는 건 당연하다를 계산을 해서 재무를 설계를 하시고, 항상 그래서 저수지, 그나 아니면 좀 여유가 있으신 분 댐 만들어셔갖고 항상 비축해 주셔야 돼요. 그게 안티프레즈라는 사고 방식입니다. 네? 안티프레즈라는 사고 방식이에요. 아무튼 지금
그래도 오늘 제가 오늘 커피 미학에 손님들이 좀 많아갖고 저희 단골이니까 좀 그래도 제가 오늘 사장님이랑 또 5분 얘기했는데 오늘은 커피 2잔 안 마셔도 될 것 같다고 손님이 많아갖고 제가 제 가게처럼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왔을 때 한 팀 있었거든요. 막 3팀 있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제가 커피 2잔 안 먹고 한 잔만 마시고 가도 될 거라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근데 판교는 좀 이 경기 영향을 덜 받아요. 왜냐면 스타트업이고 게임 스타트업이고 이런 판교라는 시스템 자체가 온라인 위주고 좀 소득 구간도 높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는데 다른 데는 엄청나게 심할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여러분이 아까 지금 희망퇴직을 받는 만도 생산기지 근처에서 자영업을 하시거나 하숙을 하시거나 뭐 월세를 준다? 엄청나게 데미지가 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일장에 하잖아요. 인생은 운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그날 그려보고 대비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저는 최악의 상황이 올 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완전 그걸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또 데미지를 받을 거라고 완전 예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 예측하면 잉여 자산이 생길 거고 그걸로 나중에 딴 거를 하면 되고 그때 또 다른 예측을 하면 되는 거고 또 다른 전략을 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제가 냉정한 얘기지만 저는 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누군가 그러니까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나? 저희 로크미디어가 이제 사옥을 예전부터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 주변 분들도 지금 이렇게 상가나 사옥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저희랑 좀 코워크를 하자. 우리가 좀 뭐랄까 우리가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뭐냐 코워킹 플레이스를 넘어서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그래갖고 코워크를 하자 그러는데 우리가 그거를 당장 멈춘 이유가 우리는 캐시가 충분히 있고 대출을 충분히 잘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건물 금매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거를 대비한 사람들은 위기에서 이득을 봅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특히 이럴 때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위기가 왔을 때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평소에 투덜투덜 거리는 사람이고 그냥 세상 비난만 하는 사람이에요. 잘 될 때는 그냥 개소리로 세상이 썩었네 마네 여당이 잘하네 야당이 잘하네 이런 말 해도 돼요. 근데 안 될 때는 더 이상 그럴 게 아니라 당장 내가 잘리고 내 영업장이 날아가게 생겼고 내 손님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일단은 온전하게 살아남는 게 문제인데 평소에 그런 고민 안 하고 그냥 막 정치 그냥 그거 노름에 빠져갖고 정치 타령이나 하고 세상 타령이나 하고 그냥 염세적이고 이런 분들은 위기가 왔을 때는 완전 그냥 지하실 바닥으로 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완전 태생적인 악플로로 변하게 되죠. 여러분 정말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이 뭐 신박사 TV 몇 명이나 본다고 끼키야 뭐 10,000명 보는 건데 우리 이거 보는 구독자분들이나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어떤 것 이상으로 더 큰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오면 어떻게? 땡큐인 거예요. 안 오면 땡큐고 그 여유 자본으로 딴 걸 하시면 되시고 그냥 아싸리 디폴트로 엄청난 위기가 온다라고 그냥 다 같이 인정하고 저도 여러분이 그래서 더 힘낼 수 있게 빡독에도 저는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빡독 전국 빡독이라도 더 많이 자주 열어서 뭐 상품을 여태까지 뭐 100만 원 드렸으면 200만 원을 늘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마음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아무튼 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뭐 어디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고 작가님이랑 공부해서 앞으로 조금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전략을 세야 되는지 아무튼 제가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와 그다음에 요만큼이라도 어떤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뭐 정서적 선물이라든지 물질적 선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테니까 우리 진짜 졸꾸러기 여러분들 진짜 제가 그다음에 우리 체인지그라운드 구독자분들 우리 파트너분들 이런 분들 여러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그러면 여러분 내수를 활성화하자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애초에 우리가 수출이 높기 때문에 GDP가 높은 거지 내수를 활성해서는 그 한계는 5천만으로 명확합니다. 내수가 활성이 안 되는 적이 잘 없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플랫폼이 더 강성이 될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규모 자영업자는 능력 없으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SNS 활용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블로깅 같은 거 활용 잘해야 됩니다. 예? 요거에 관해서도 제가 조금 기회 되면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아무튼 진짜 우리 모든 자영업자분들 뭐 회사에서 지금 뭐 경영난 때문에 그 자기의 입지가 흔들리는 분들 모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랑 더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또 만나요 보다도 힘내라고 화이팅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졸거려기 여러분 화이팅!